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며칠간을 개인 사정에 의해 방송을 못하고 쉬었습니다. 다시 시청자분들을 만나게 돼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자기 자신이 대선 주자가 되는 것보다는 괴벨스가 되는 데에 더 만족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 역할에 더 중점을 둘 것 같습니다. 괴벨스는 뭐 제가 다시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히틀러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히틀러의 분신 역할을 하고 히틀러가 죽고 바로 그 다음날 가족 자녀 6과 부인과 함께 자살을 했습니다. 뭐 생애도 같이 끝을 냈습니다. 괴벨스가 히틀러의 브레인 역할을 했다는 건 히틀러가 내놓은 정책 그리고 특히 선전선동 홍보에 대해서 천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2일 방송에서 북한이 핵무기 핵폭탄을 만들기 전부터 체제 안전만 보장을 받았다면 굳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쪽 편에 서 있는 진보, 소위 말하는 진보 쪽에서 계속 북한 핵개발의 정당성, 다른 말로 자위성, 자위를 위한 핵개발을 한다는 식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핵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개발한 후에도 적절한 체제 안전에 대한 해결책이 만들어지면 또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 있었다고 생각한다. 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문 대통령과 현 정권에 힘을 실어주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왜 내가 괴벨스에 머물고 싶어 한다, 괴벨스 역할을 더 원한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말해가는 대통령 못 나가죠.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얘기인지 몰라도 사실이 아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과연 여기에 유시민 후보를 대선에 진짜 대통령감으로 생각하고 찍어줄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유 이사장은 이렇게 했죠. 내가 언제 대통령 한다 했나? 내가 노골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 난 대통령에 관심이 없고, 관심이 있고 없고 보다도 다음 주에 또 추가적으로 유튜브에 모실 사람을, 정책 쪽에 있는 사람들, 현 정권의 정책 쪽에 있는 사람을 모시겠다는 겁니다. 다음 방송에는 정태우 일자리 수석 출연을 예고한다 했는데 조회수가 73만을 넘었다 하니까 하여튼 뭐 진보 쪽에서는 상당히 센세이셔널한 거고, 더구나 유 이사장의 말에 동감을 하거나 재미있어 하는 사람 많다는 얘기죠. 왜 제가 이게 말이 안 되느냐 하면은,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체제 보장을 받았다면은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을까요? 핵을 안 만들고 미국이 체제 보장을 해줄 테니까 핵을 만들지 마라 하면은 3대 세습을 안 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을까요? 핵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가 됐습니까? 북한 체제는 처음부터 공산주의 체제예요. 그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체제 보장을 해줘? 이건 미국에 대한 원망이거든요. 뒤집어 얘기하면 미국이 너희들이 자업자득이다, 북한한테 처음부터 체제 보장해준다 했으면은 핵 만들어가 당신네들 위협하지도 않고 한반도 어렵지도 않고 주한미군 있을 필요도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한이 공산주의로 남아있는 것을 정당화시킨다?
그러면서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 대통령은 통일을 먼저 말한 사람이 아니다 했는데 허리를 잘린 국가가 위쪽엔 공산주의고 밑쪽이 남쪽은 민주주의 사회인데 이게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군요. 그럼 독일은 왜 통일했어요? 그리고 미국이란 국가가, 이건 내가 볼 때 미국이란 국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얘기예요. 너무 무식한 거야, 한마디로 말해가. 미국이란 국가의 기본 정치 철학, 그리고 국가의 존재 명분은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예요.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면서 공산주의 국가 체제로 정권을 유지해 가려는 북한의 정권을 혹은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 하면서 핵을 만들지 말라?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냉전 시대 1950년,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 쪽, 소련 쪽 갈라선 것이 결국 이념 다툼이고, 공산주의로 세상을 끌어가겠다, 민주주의로 세상을 끌어가겠다, 줄 세우기였습니다. 민주주의로 자기 국가를 유지해가고 싶다라는 나라들은 전부 미국 쪽에 줄을 섰어요. 공산주의 체제가 더 바람직하다, 좋다라고 생각한 쪽은 소련 쪽에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40년간 냉전 체제가 유지가 됐습니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미국의 똘마니로, 소련의 똘마니로.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가 붕괴됐습니다. 역사가 증명을 했어요.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그런데 북한에게 정권을 유지해준다, 체제를 유지해준다라고 얘기하면은 북한이 공산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꾼다라는 어떤 확정적인 근거를 가지고 체제 안전만 보장해주면은 굳이 핵 만들지를 않겠다라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본다고 얘기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허위 사실입니까? 그 의사는 어떻게 확인했죠? 그 체제 유지를 그냥 해갈 수 있다. 체제 안전이라는 것은 김일성 체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의 체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북한식의 독특한 공산주의를 인정해주면 핵을 안 만들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미국이 예스를 해줄 수 있다고요? 핵 안 만든다라는 조건 하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 또 얘기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한 후에도 적절한 체제 안전 해결책이 만들어지면 또 포기할 의사가 있다. 적절한 체제 안전 해결책이 뭡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적절한 체제 안전체계이 만들어지면 포기할 의사가 있다. 그게 바로 지금 미국이 유도하는 겁니다. 미국이 유도하는 건 체제 안전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선택해라. 다시 말하면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를 택하라는 겁니다. 김정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7일날 가서 11일날 온 이유가 뭡니까? 북경을. 형님, 나는 죽어도 민주주의 안 하겠습니다. 형님과 같이 나는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해가고 싶으니까 내 체제가 유지되도록 형님이 좀 도와주시오. 이 얘기하러 간 거예요. 트럼프는 계속 너희들이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은 한국처럼 잘 살게 해주겠다. 폼페오가 갈 때마다 전하는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뉴욕에 마천루에 데리고 와서 김영철을 데려와서 스테이크를 썰면서 뉴욕 야경을 보여주면서 한 얘기가, 야, 너들 핵만 없애면 이렇게 너들도 살 수 있어. 미국이 나서가지고 전 세계가 너들을 돕도록 하겠어. 그거 설득한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김정은 머릿속에는 뭐냐? 핵이 문제가 아니에요. 체제 유지가 문제야. 그 체제가 뭐야? 공산주의 체제. 3대 세습으로 이어오는 김일성 주체 사상에 의한 체제를 유지하는 게 1순위예요. 그걸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단이 핵이고 목표가 김일성 주체사상 체제를 가져가는 건데, 세계 유일한 독특한 공산주의, 거의 뭐 컬트, 이단의 종교 같은 형태로 북한 사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김일성도 신이었고 김정일도 신이었고 김정은도 3대 신이야. 그러니까 유일 영도자 체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유일 영도자라는 건 인간 사회에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오직 신의 세계에서만 씁니다. 영혼의 세계에서 쓰는 거예요. 종교의 세계에서 쓰는 얘기예요. 그 북한에는 김정은 교를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김정은 교의 존재가 그 국가 체제의 명분이고 존재 이유고 그것이 제1목표예요. 핵은 그걸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야. 근데 핵을 포기하라? 핵 포기하면 김정은이 요구하는 게, 미국에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북한식 공산주의. 이 체제 유지하도록 해주시오. 김정은 말고 어떤 놈도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북한을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를 물결을 끌어들이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유훈이니까. 할아버지가 말한 비핵화 유훈은 우리가 핵을 갖지 말자 아니고, 우리가 핵을 안 가지면 미국도 핵을 갖지 말라는 게 할아버지 유훈이라는 게, 그게 조선반도 비핵화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북한에 대해서 쓰는 핵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비핵화를 해야 북한도 비핵화하겠다는 겁니다. 말도 되는 얘기를 해야죠. 전 세계가 북한을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그게 맞장구 쳐주고 있는 게 우리 문 정권이에요. 근데 유 이사장이 나와가 한다는 얘기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유 이사장 얘기보다 진짜 이 얘기는 특보가 문특보 얘기죠. 첫날부터, 그리고 첫날 두 번째 연이어서 문특보를 내는 이유가 철저하게 이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첫째 목표예요. 제가 보니까 이 방송을 내놓는 게 자신의 역할을 자처한 겁니다. 난 대선 관심 없다. 진짜 이 하는 일을 보니까 대선 관심 없는, 그러나 히틀러의 괴벨스 같은 문재인의 유심이 되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어요? 70억 호모사피엔스 중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잘해주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같다.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 괴벨스가 할 수 있는 얘기야. 히틀러의 혓바닥처럼 움직인 괴벨스가 하는 말을 그대로 패러를 평행의 이론으로 지금 얘기합니다. 이거 제정신인 사람이 이 얘기 들었으면은 이건 좀 정상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정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도 73만 명이, 조회수가 73만 명, 구독수는 아니군요. 재밌다고 보는 건 모양입니다. 70억 호모사피엔스, 전 세계 인구가 75억인데 지금 70억으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75억 중에 한 5억은 반대한다라는 것을 살짝, 한 7% 정도는 반대하는 걸 살짝 난가누려고 70억이라고 했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75억을 대충 어림잡아 전 세계 인구라는 뜻으로 했을 겁니다. 아니면 미국 인구가 3억 1천이니까 미국만 싹 빼고 70억이라 했는지 그 깊은 뜻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추정은 할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을 나쁘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 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일 잘해준다는 건, 70억 중에 제일 잘해준다는 거 다 알고 있고, 마찬가지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에게 나쁘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건 너무 유치해요. 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해서 We fell in love, 우리 사랑에 빠졌다까지를
속에 칼을 품고서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중국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싶어 하면서도 시진핑과의 대화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린 정말 잘 통하는 사이라고. 트럼프가 제일 잘 쓰는 말이 Everything goes fine. 다 잘 되고 있어. Wonderful, wonderful. 그 양반도 보면 어쩌면 자기 체면을 끊임없이 걸어요. 전 세계를 끌어가야 되죠. 국내도 문제 많죠. 한순간이라도 자기가 생각의 끈을 낮춰가지고 비관적인 생각하면은 견딜 수도 해나갈 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 체면을 계속 끄는 것 같아요. Everything goes fine. 전 되게 부러워요. 비꼬는 게 아니고 진짜. 저는 사소한 일만 해도 막 좌절하고 짜증내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트럼프의 독특한 외교술 내지 처세술 내지 자기 자신을 보이는 정치 방법, 정치술, 이걸 액면 그대로 국민들에게 아주 나이브하게,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이 나쁘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김정은에게까지 사랑에 빠졌다는 트럼프가 문 대통령을 내놓고 당신 뭐 SOB라고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칼로 찌릅니다. 총으로 쏩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다고 4천억 너희들이 작년보다 더 내놔라. FTA 지금 규정 마음에 안 든다. 앞으로 자동차 관세는 얼마나 더 올려라. 우리가 중국에게도 요구한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게 적용해라. 수도 없이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말로 son of bitch라는 SOB 얘기하는 것보다 관세 올려라. 부담 더 해라. 경제적 지원 더 해라. 미국에서 한미 공동훈련 할 때에 날라오는 전략자산에 대해서 기름값, 인력, 동원비 다 너가 내라. 이건요, 나쁘게 말하는 것보다 몇 배로 더 우리한테 뼈아프고 힘든 겁니다. 이렇게 쉬운 말로 국민들을 속여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음은 일자리 수석을 불러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또 띄우겠죠. 국민 여러분, 유시민 재단 이사장이 하는 알릴레오의 방송은 제가 볼 때 이건 알릴레오가 아닙니다. 사실을 첫날 하는 얘기가 사실을 진실을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에게 객관적으로 해설해주고 보여주겠다.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에 북한 편을 든 편중된 미국의 국제정치 혹은 미국의 국제전략을 손톱만큼도 모르고 아주 단순하게 국민을 현혹시키는 내용입니다.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핵폭탄을 만들기 전부터 체제 안전만 보장했더라면 핵무기 안 만들겠다. 안 만들었을 수 있지만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면서 우리 머리 위에서 항상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두 번째, 핵무기를 개발한 후에도 적절한 해결책이 만들어지면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건 유 이사장 혼자 생각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핵무기 만들어진 이후에 적절한 체제 안전 해결책을 주겠다는데도 그 미국이 제안하는 해결 안전책은 원치 않고 핵도 가지고 공산주의도 가지면서 미국이 제안하는 돈만 달라는 겁니다. 결국 2019년 문 정권이 남북 경협을 통해서 북한에게 미국이 뭐라고 하든 간에 관계없이 눈치 보지 말고
경제협력이란 이름하에 북한에게 돈 갖다 주는 걸 정당화시키자는 밑밥을 깔기 위해 하는 방송이에요.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옳고 그러고를 그럼 한 단계 더 넘어서서 우리 국민을 죽이고 갈수록 우리를 더 어렵게 북한의 핵무기에 인질이 스스로 되어가고 공산주의 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키는데 우리가 조력자가 되는 꼴밖에 안 됩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 알릴레오에서 얼마나 국민들을 정말 괴벨스 같은 제주로 현혹을 계속 해나갈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다시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며칠 방송을 못하면서 나름대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